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훈계를 갖고서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에 철회한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피해자를 향해서는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민사고에 재학 중이던 정순신의 아들 정윤성 군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동급생을 괴롭혔다. 판결문에 포함된 당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 군은 2017년 1학기 체력검사 이후 피해자에게 돼지새끼라는 폭언을 시작했다. 정 군 측은 맥락 없이 쓴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주변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를 지칭할 때마다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군은 피해자에 대해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군은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새끼 등 제주도와 빨갱이를 연결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학생은 피해자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 군이 빨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점심 식사 중 피해자가 근처에 앉으려고 하면 정 군은 더러우니까 꺼져라라고 말했고 그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2017년 2학기 초 기숙사 방 배정에서 피해자만 무리해서 빠지게 돼 학기 초반 피해자가 정 군이 포함된 방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정 군이 짜증을 내면서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넌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 군은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를 투표를 통해서 동아리를 내보내기도 했다. 2018년 1학기에도 정 군은 피해자에게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라고 했고 후배들 앞에서도 피해자가 말하려고 하면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정 군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 몸이 떨리는 패닉 현상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및 우울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30%였던 내신이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말부터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해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고 겨울방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해 2018년 2월엔 기숙사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귀가했다. 같은 해 3월엔 실제 극단적 시도까지 있었다. 피해 학생은 2학년이 된 직후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는 정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정 군의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한 위원은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치위원회는 정 군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으며 화해 정도는 전혀 없다며 가해 학생 판정 점수를 총 16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학 조치와 퇴학 조치에 해당하며 참석 자치위원 8명 중 5명이 전학 조치에 동의했다. 정 군과 부모는 이에 불복해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내고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냈다.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봉사활동과 출석 정지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해당 학교 교사는 정 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정 군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있다. 고 증언했다. 또 학생을 선도하려고 해도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부모가 책임 인정을 두려워해 진술서를 전부 코치하고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말이 바뀐다고 진술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마저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학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정순신 측은 판사 출신 연수원 동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임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재판 결과 정순신 측이 패소했다. 1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대법원까지 강제 전학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정순신의 아들은 2019년 학교를 떠났다.
정구는 이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정순 씨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학교 폭력 사건에 검사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또 아들의 신상까지 알려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것도 주말에 즉각 사의를 표한 이유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악재로 번지는 걸 조기에 차단하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순신의 아들 정모군은 고교 재학 시절 올린 글에서 자신이 보수적이고 그 영향은 집안 분위기와 10년 가까이 조선일보를 본 영향도 있을 거고 라고 썼다. 또 학교에서 검사인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으며 검사는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고도했다고 한다.